이 그림 나오게. 자, 지금 찍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박홍규 화백 초대전 아리랑 고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갤러리 1관, 2관 전주 한옥마을 내 갤러리 향교길 68 문의 010-2338-3015 월요일은 휴강. 자, 지금부터 박홍규 화백 초대전 개막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화백님 이 그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그림 보면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동학군들이 이제 연속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백두대간을 따라서 이제 북상하는 장면이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다시 새로운 수댕의 길로 다시 이제 북상하면서 아마 을미년 봄까지 계속 그 크고 작은 투쟁들을 계속 해왔다고. 예. 설명 고맙고요. 일민까지. 그다음 이쪽으로. 그 밑에는 다 안 읽어도 되겠어요. 자, 그림이 안에도 있으니까 살림방 살짝 하고 안으로 그러죠. 들어가겠습니다. 저갖고 같이 쓸 때 찍어야지. 빨리 따라 들어가야지. 예. 요즘 하나 찍. 아, 이것도 필력이 참 좋아요. 자, 이제 들어오세요. 모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자, 지금부터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지가 한 6, 7년 전나 지금 전주 농민혁명 기념관에 입구에 걸려 있는 한국화로 그린 체스카를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로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런 동경대전의 시문의 일부인데 참으로 꽃이 그냥 봄꽃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우르르 피는 게 아니라 어떤 꽃 하나가 그냥 숨죽이면서 막 그 용슴에서 피어나면은 그 다음 날 두 송이 피고 결국에는 360날 360송이 피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그냥 봄꽃은 우르르 피는 줄 알았는데 우리 수은 선생의 글에 참으로 좀 훌륭한 세상을 향한 어떤 큰 진보의 길, 변혁의 길이 이렇게 이 작은 꽃송이 하나 한 명의 어떤 지도자 하나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문이고, 그리고 외계에 있는 그런 이제 좀 시대를 떠나서 동아리의 우리 지도자분들 쭉 같이 그리는 하나로 이걸 다시 되겠습니다. 뭐 우리 흥선대원군인데 이 양반이 이제 중국식 국장을 하고 있잖아요. 청나라 국장. 근데 이제 청나라에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때 당시 쓰던 모양인데, 이 양반이 이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동학군에게 보낸 밀기의 내용이에요. 저게.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외놈과 양놈에 대해서 이빨을 득득 갈고 정말 막 싫을 정도로 이 양반은 위세에 대해서 항거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에서 그 서양의 그야말로 몰락해가는 중국을 보면서 조선도 이러지 않을까. 그런 서서. 궁금한. 지금 뭐 행사하고 있거든, 여기? 이 밀지 내용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 이 조선 외놈에 대항할 세력은 오직 농민군밖에 없다는 것을 조정해서 이 부분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분들한테 일찍 보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의 그 문화 예술로 이제 이 작품화 시킨 분을 저는 이제 꼽으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신동엽 금강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분이 이 금강시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 아리랑이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근대에서 현대로 아니면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이 순환을 당하는 여성들이 가장 순환을 당하고 이랬던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군무를 주는 형식으로 그랬어요. 원판이죠? 네, 원판이죠. 그다음 이쪽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딱 보기 이거 탐진강이구나 그 정도로 이게 가보년 12월 14일 15일 날 보름달 뜰 때 이틀간의 석대들 결전이 벌어지는데 그 전야 장면이네요. 눈앞에 보이는 게 석대들 이게 석대죠. 그리고 이쪽은 평화리 쪽에서 이제 밤에 보초 쓰고 주둔하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달밤을 넘어 석대 저쪽을 이제 바라보고 보초 쓰는 장면입니다. 교교하게 달빛들이 여기는 이게 석대거든요. 여기 불빛도 있고 여성의 자태가 하시는 이쪽 설명 좀. 이거는 30대 때 제가 이제 구상했던 거를 2년 전에 체스커로 하고 작년에 이제 하나로 제작했던 건데 1차 봉기 때 그러니까 정부의 황천 전투, 황룡강 전투를 치르면서 남녘을 휩쓸고 지나갈 때 이 댕기머리 총각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뛰었을까. 그래서 전쟁에 지금 이 혁명에 참여하는 장면. 보리는 그렇게 익어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혁명에는 또 사랑이 있잖아요. 오빠 그냥 가면 어떻게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오이는 오빠 씨라도 남기고 해야지 뭐 이런. 실 바구니에다가 바구니에다. 여기는 이제 저기 장흥에 가면 구실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400년 전에 그 사륙신 중에 한 명인 박팽년이 거의 집안이 그냥 몰살을 당하고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경상도로 가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순천박씨로 성을 바꾸고 순천박씨가 밀양박씨로 성을 바꾸고 400년을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결국에는 200년 전에 장흥의 구실마을로 와요. 근데 구실마을로 와가지고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일가가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 혁명에 참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혁명에 참가해서 14명이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이 여성들 3명 포함해가지고 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 손자들 때까지 14명이 그때 순절을 합니다. 순절을. 순절을. 여기는 이제 뭐 마치 미래의 희망이나 이게 이제 할머니 며느리 60대, 40대, 20대 이분들이 12월 12일 날인가 전투에 나갔는데 3명이 못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 3분이 찾으러 나가. 근데 이 3분이 못 돌아오는 거야. 자, 이관으로 이렇게 해주시죠. 여기도 뭐 사랑과 이별 장면이고요. 아리랑.
나갔다고 그래요. 이런 시절. 잘생겼네요. 아까 그 하나로 얘기했던 석대들의 전야. 여기는 이제 뭐 금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섬진강. 여기 이제 김일배 장군이 김인배 장군님을 생각하면서 섬진강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24살짜리 그 영호도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제봉남 출신이죠. 24살짜리 영호 대접증 영호 대독주죠. 24살짜리가 그 섬진강변에서 마지막 혁명이 좌절되고 여기는 이제 원평대인전투 끝나고 그다음에 또 장흥까지 내려가서 장흥전투 끝나고 해남 진도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 몰려서 땅 끝에서 뭐 그야말로 토끼몰이 해가지고 죽은 분도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섬으로 500명이 독도를 탈출해가지고 그 신기돈이 많은 섬으로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주행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백두대간을 따라서 쭉 북상을 하면서 크고대간 주행들 계속하죠. 그 눈은 사냐를 그냥 북극색 하나 보고 이제 이거 대둔산이죠? 네, 대둔산이고 광주전시에서는 이거를 그 주제를 혼비백산으로 나왔어요. 혼비백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로 이 형제바위 이 바위 뒤 넘어가 거기서 세채를 짓고 거기서 70일간을 항쟁을 해. 이게 그 당시 12월 18일 날 26명이 그때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살짜리 꼬마 하나 살아났고 그 다음에 김석수라는 족주는 1살짜리 여자애를 낳고 150m 도랑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일본군들이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소문들이 쌓아놓고 이제 뒤에 이제 전투를 치르는데 일본 놈들은 뒤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몰랐죠 일본군들. 그 일본군이 총소리에 놀라가지고 대둔산에 온통 까마귀가 다 혼비백산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실제로 대둔산 가면은 그 까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쪽이지. 2년 전에 체스카로 그때 이제 밑그림을 그렸던 장면인데 이 수많은 필요하는 전투를 치르고 다시 퇴각하는 장면이에요. 퇴각할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의식을 치르고 있죠. 그게 이 아래는 수많은 풍경들이 벌어지는데 필요하는 싸움터지. 동지들이 주검이 얼어붙어 있고 죽어 있고 하는 거를 다시 이제 이별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전투 아니면 이제 눈은 오고 자 시간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도 이로부미가 이 일본 놈들의 전략이 남도 바닷가로 토끼몰이 해가지고 다 이 수장시켜버리는 게 얘들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남 진도까지 몰려가지고 바닷가까지 몰려요. 그리고 일본 놈들은 실제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바닷가로 옆으로 총을 쏘면서 몰아 토끼몰이 하듯이. 그래서 총 맞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이런 장면. 대략의 우금치 전투 장면입니다. 여기는 총 맞은 까마귀. 설명 안 해도.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신동엽 선생. 네, 신동엽 선생의 인강에 나오는.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 개냐 고라니냐. 고라니로 표현했는데 다들 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보다 더 처절하고 시산시해라고 그러죠. 시산시해. 시산시해. 이보다도 더 참으로 저도 이 움치전투는 그리기 정말 끔찍해서
20년 동안 못 끓이고 있었는데 술 먹다가 한 2, 3년 전에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옷걸음 하나 물고 죽음으로 가는 길은 순교구나.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 가는 길. 순교.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여기는 판이 두 개지. 네,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가는 자리고 여기는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총알이 멈춘 장면이야. 아하. 총알이 딱 멈췄잖아. 그거 무슨 영화지? 매트릭스. 매트릭스. 딱 총알이 멈춰. 이야. 총알이 쫙 지나가고 총알이 멈춰 있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사는 총알까지 그려버리고 여기 설명하고 총알이 딱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어. 그 날아가는 총알을 다. 한국과 제가 한국과 오래전부터 우리 홍범도 장군에 대한 아이고, 부분이 참. 근데 이제 이분을 조금 하니까 어떻게 쓸쓸하고 가슴에 미어져. 그 삶이 무슨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보면 얼마나 쓸쓸하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사람인지.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극장 문지기 하다가 결국엔 노동자생활 하다가 근데 가오는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진 외투 시베리아 소련 그 안에 구두 해진 구두 신고 그래도 가오는 살아있고 권총 살아있고 근데 눈은 그때 내가 보기에는 위스키나 찌들어가지고 눈이 그냥 이 사진에 정말 쓸쓸해. 그래서 한 잔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다른 장치 없이 그냥 이건 지금 수훈 선생님 남은 은정하면서 연정하면서 칼로레 이 두 작품은 불에 타가지고 근데 어떻게 우리 세 줄만 해볼게요. 우리 기념관에서도 그 다른 창소했잖아요. 걸로 네. 시오이시오 이내시오 부지런지시오로다 만세제들은 가볼 안에 쓰고 무들이 영재원원은 가볼 아니 쓰고 무터리 좋다. 물수. 이 작품은 참으로 이렇게 좀 사랑받는 작품이었는데 내중으로부터 근데 이것도 이제 불에 타가지고 다시 이번에 이거는 양각으로 파는데 이번에 윤곽으로 파고 새로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복제? 복원 다음에 복각이었습니다. 나는 참 나라하게 있기만 기다렸다를 그때 2차 농민전쟁을 앞둔 농민들의 심정 딱 한마디로 압축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그림 속에 고뇌하는 3년씩 고뇌하는 전봉준 장군님도 있는데 그때 지도자들은 다 고뇌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일본군의 맞설 세력은 농민군밖에 없는데 이미 나갔다가 다 죽는지 알고 가는 길. 근데 농민군들은 빨리 나락비고 숨겨놨던 마루 밑에 숨겨놨던 화승총이나 아니면은 들고 빨리 나가기를 일본 놈과 일전을 치르기를 다 고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차 농민전쟁은 전봉준도 결국에는 농민 대중이 밀려서 결국에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원판이죠? 네, 원판. 저 마지막 한 점. 했어 이거. 나하고 좀 비슷한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요. 형님 이거- 젊은 시절을. 나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쌍도끼를 내가 안 해가지고 그럼 그 옆에는 누구예요? 옆에 헤어지기 싫어서 근데 너무 어떻게 이상하게 그렸나. 당연히 좋아요. 말을 돌리네요. 누구냐고 어떤. 그러니까. 자 설명 다 뒤에 끝났어요? 이제 아무런 미래를 예감하듯이 까마귀 때 글씨 참 잘 봤다. 자 설명 다 끝났어요?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이만재 약간 한 말씀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여기 저쪽에서나 어디 전체 사진 한 장 그 이렇게 좀 찍어야죠. 카메라는 이제 전체 사진?